이소영 의원이라고 아십니까? 새로운 인재 발견. 그 이소영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데 주호영을 막 비판하잖아요. 비판 내용은 뭐 사이다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비판 내용을 갖고 국회의사당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놈들 보면서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호영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를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고 막 연설 방해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선이고 여성이라 더 무시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소영 의원의 어떤 재발견도 있을 것 같고요. 이소영 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소영 의원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일단 민주당 인재영이 8호시고요. 주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까지 저는 환경 중독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는 뭐 자기 자비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관을 하려고 가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력이 조금 재밌는데 일단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왜 김앤장에 있었냐라고 하면은 일단 김앤장에는 환경팀이 있었고요. 이분의 관심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김앤장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엄마가 희귀병에 모야모야병을 앓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병원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해서 2012년에 김앤장 들어갔다가 5년 뒤에 이제 자동차 회사 변호를 맡으라고 해서 그때 사임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환경 문제를 주되게 하고 계신데 자동차 회사를 변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만두고 국가기후환경회의 뭐 간사도 하셨고요. 본인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서 계속 환경 관련한 문제, 그 온난화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원래 지금 1호 법안으로 그린 뉴딜 관련된 거를 내고 싶으셨는데 이게 그냥 탈탄소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국민들도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 불평등 이런 것도 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청회를 열고 있으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5월부터 매주 그린 뉴딜 기본법 토론회를 또 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와 닿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하겠다. 이 정책을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그러면 민주당만 그럽니까? 대정부 질문하면 사실 대정부 질문이 아닌 것 같은 거 끌어와가지고 추미애 장관 나오세요 해놓고 아들 군대문 뭐 휴가 문제 이런 이야기 꺼내는 건 대정부 질문입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를 장악해 독재를 하고 있다. 그냥 모자라 되는 거지.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한 주장 전에 미래통합당이 지난 2달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되돌아보시라. 독재란 말은 이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 이야기일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간 시간을 끌고 돌아와서는 법사위 자리만 고집하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부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이콧 해놓고 이제 와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 막 내려와 사퇴하세요. 아니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어떤 비판을 하면 있잖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일단은 뭐 소리 지를 수 있지만 다 나가버려. 소리 지르고. 또 초선 여성이잖아. 분명히 저는 그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소영 의원이 우리한테는 재발견됐지만 할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가끔씩은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자기 지지자들한테 느끼는 시원함 통쾌함을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조심조심 그냥 국회를 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약간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소영 의원의 이런 어떤 배포 있는 행위에 우리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환경이잖아요. 환경 전문가니까 국회 환경을 어저께 정리한 것 같아요. 나쁜 환경을 가지고는 미통당의 이유가 그런 거야. 나는 환경 전문인데 국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한 거고 초선은 의원이지만 우리 이해찬 대표가 이런 건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잘했습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민주당 소식 뭐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은, 최고위원 경선에 컷오프에 정광일 후보하고 이재정 후보가 떨어졌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컷오프는 일반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일종의 중앙위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위 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장, 구청장, 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거인단이 컷오프를 시키는 것, 저는 좀 마뜩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컷오프를 시킨다는 건 우리가 고른 것 중에 나머지 니들이 골라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일반인 투표, 일반 권리당원 투표를 했으면 굉장히 상위권이었을 후보도 이렇게 날아가는군요. 이 시스템은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굳이 10명을 8명으로 줄이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저도 권리당원으로서 제가 투표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빼앗겨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좀 이재정 의원이 그까지 했던 역할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거가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좀 아쉽네요. 네. 아마 이분들, 이렇게 보수화되어 있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정 의원이 너무 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위 가능성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그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이분들에 의해서 탈락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항상 선거 때마다 본인 고향이고 대구를 살려야 한다는 걸로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많이 오신 분들 격려나 그런 것들에 진짜 자기 일같이 했던 분이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인데 한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진짜.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 추미애 장관 탄핵 부결된 거, 거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더 큰 법률 위반을 부를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그러니까 추미애를 살려두면은 추미애 장관이 불법 행할 거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찌질한 것들 진짜. 어차피 탄핵 안 될 탄핵 소추안을 갖고 와가지고 탄핵 안 됐어, 이제 추미애한테 날개 달아준 거다. 뭐랄까, 뭐 자신들 위기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표결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패배감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국회 선진화법 있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상황들은 대부분 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표결을 하는 족족 패배의 감을 맛볼 거란 말이죠. 이 과정이 4년 동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패배감이 문제가 아니고 지지자들의 패배감이에요. 그래서 내분이 생겨요. 니들 뭐하냐? 이제 국회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몸으로도 막아야지. 그러면 자기 국회의원직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80석의 위험은 대단한 거죠.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논평이라는 것이 이런 거지. 찌질하게 어차피 부결될 걸 알고 탄핵 소추안 냈다가 지고 나니까 더 큰 법률 위반을 부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치면은요, 이게 고위 관리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에다가 조사하라고 하면 될 건데 그건 왜 안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불법 탄압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이걸로 탄핵 소추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역사의 기록도 안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처음이 아니죠. 근데, 근데 그거는 본회의 상정조차 못 되고 그냥 폐기돼 버렸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솔직한 말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통당이 이 탄핵을 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정말 정치적 똥볼 찬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추미애 장관님한테 정말 등에 날개를 달아줘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를 해도 추미애 장관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정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거든요.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추미애 장관 성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내가 하던 일을 안 할 것 같으냐라는 스타일이잖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건드려. 그냥 뭐 논평 몇 개 내고 말지. 탄핵 소추까지 그래가지고 무슨 문재인 정부가 이제 덕지하려고 한다, 윤석열 탄압하려고 한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국회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이 지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표결로 가면서 어떤 표결도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분당되지 않는 한 4년 동안 이런 패배감을 계속 맛보시라고요. 만나게 드세요, 아주. 네, 동아일보가 찌질하게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추미애 탄핵소추 찬성 109명? 여권서 이탈표 나왔나? 라고 하면서 뭐 누가 출석을 안 했고 해서 몇 표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권에서 분명히 이탈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누구냐? 막 이런 식의 소설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